1981년 겨울, 강원 전방 산등성 위로 찬바람이 철책을 긁고 지나가던 그 밤이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최민수 이병은 숨이 입김으로만 남는 어둠 속에서 귀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때 철책 건너 어딘가에서 짧은 쇳소리 같은 마찰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산골짜기를 울리는 단발의 총성이 터졌다. 이어서 하나, 둘, 서너 발의 총성이 또 터지며 골짜기 전체가 메아리로 가득 찼다. 그 소리는 분명 우리 편 소총 소리였다. 청성초소 보고해. 방금 사격 누구야? 무전기 너머로 박정수 병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랐다. 그러나 최 이병이 서 있던 초소에서는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최민수 이병 응답해라. 지금 상황 보고해. 각 병장이 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무전기는 잡음만을 토해냈다. 불과 3분 뒤 초소에 도착한 분대장이 본 건 눈 위에 덩그러니 떨어진 철무 하나와 허공에서 멈춰버린 듯한 발자국 자국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병장님, 그럼 최 이병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그날 밤 야간 경계 중에 들린 그 총성은 실종된 한 소대원을 찾는 긴 밤의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 시청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몇 년도의 군 생활을 하셨는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 밤의 소리를 기억한다. 1981년 1월 12일 밤 11시 47분 강원도 동부전선 GOP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다. 밤 근무는 늘 지루했다. 석유 난로가 지글거리는 소리,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PRC-77 무전기의 잡음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이형준 상병, 제대까지 석 달 남은 고참이었다. 근무일지에 23시 45분 이상 무라고 적어 넣는 순간이었다. 탕, 산능선 너머에서 총성이 들렸다. M16 단발 사격음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2번 뛰기도 전에 무전기가 미친 듯이 울어댔다. 지지직, 찌익, 쾅, 온통 잡음뿐이었다. 나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청성초소, 청성초소, 응답하라. 아무 대답이 없었다.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중희 소대장이 뛰어들어왔다. 전투조끼도 제대로 안 채운 채였다. 어디야? 어느 초소야? 소대장님, 청성초소 방향입니다. 최민수 이병이 근무 들어간 지 20분 됐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대 상황시였다. 경계태세 강화 지시가 떨어졌다. 나는 무전기를 다시 잡았다. 청성초소 최민수 이병 응답하라. 여전히 잡음뿐이었다. 소대장이 박정수 병장을 불렀다. 박 병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막사 밖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일어나, 총 챙겨 움직여. 나는 창밖을 봤다.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았다. 철조망 위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경계등 불빛이 보였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총성은 한 발이었다. 적의 침투도 아니고 오발도 아닌 뭔가였다. 최민수 이병은 20살.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병이었다. 어제 저녁 막사에서 마주쳤을 때 얼굴이 창백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고 했다. 소대장이 다시 물었다. 다른 초소는 이상 없나? 나는 무전기를 돌렸다. 백마초소 이상무, 독수리초소 이상무, 맹호초소 이상무, 청성초소만 응답이 없었다. 박 병장이 탄띠를 두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2명의 병사가 뒤따랐다. 손전등 불빛이 눈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무전기를 놓지 않았다. 청성초소, 청성초소. 대답만 해. 여전히 잡음이었다. 소대장이 전화를 들었다. 대대장님, 청성초소 무전 2자리입니다. 수색조 출동시켰습니다. 시계는 23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5분 전만 해도 평범한 야간 근무였다. 이제는 아니었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발자국이다, 발자국. 철책 쪽으로 발자국 있다.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난로 불은 여전히 지글거렸지만 상황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때 몰랐다.
이 밤이 내 군 생활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청성초소에서 발견될 것이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 거라는 걸. 박 병장의 무전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정확히 8분 뒤였다. 상황실. 여기 박 병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전기를 꽉 쥐었다. 박 병장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초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최민수 이병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총성이 울리기 불과 6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다. 1981년 1월 12일 오후 5시 저녁 점호가 끝나고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 석유, 난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젖은 군복을 말리는 냄새, 땀 밴 담요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몰래 끓이는 라면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다. 이게 우리 소대 막사의 겨울 저녁이었다. 나는 이형준 상병, 23, 입대한 지 1년 9개월째였다. 제대까지 석 달 남았다. 고참 중에서도 고참이었다. 막사 안에는 22명의 병사가 있었다. 박정수 병장이 가장 선임이었다. 25살,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컸다. 그는 철제 난로 옆에서 군화를 말리며 후임들을 불러 모았다. 최민수, 김태훈, 이리 와봐. 2명의 이병이 총총걸음으로 다가갔다. 최민수는 20살, 입대한 지 석 달째였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컸다.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늘 손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다. 김태훈은 같은 기수였다. 둘은 늘 붙어 다녔다. 박 병장이 말했다. 오늘 밤 야간 경계, 최민수 내가 청성초소 들어간다. 귀로 근무 서는 거다. 눈으로 서는 거 아니야. 안 보이면 듣고 안 들리면 느껴. 최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병장님 알겠습니다. 그는 M16 소총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놀이쇠를 당겼다 밀었다 반복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첫 단독 야간 근무였다. 지금까지는 늘 선임과 함께 투입됐었다. 오늘은 혼자였다. 나는 옆에서 경계 근무표를 펼쳐놓고 있었다. 시간과 인원을 다시 확인했다. 청성초소 23시 30분 최민수 이병 투입. 교대 시간 03시 30분. 4시간 근무였다. 막사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낮부터 내린 눈이 이미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기온은 영하 15도,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GOP 철책 아래 산길은 온통 얼음 천지였다. 김중희 소대장이 저녁 점호 때 말했었다. 오늘 밤 시정 안 좋다. 안개 예보도 있으니 초소 근무자들 각별히 신경 써라. 짧은 당부였다. 소대장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사관학교 출신, 임관 2년 차. 우리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았지만 계급은 하늘이었다. 막사 안구석에 놓인 흑백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면이 지직거렸다. 신호가 약했다. 몇몇 병사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편지를 쓰고 있었다. 고향 부모님께 쓰는 편지, 여자친구에게 쓰는 편지. 편지지는 누렇게 파랬고 펜촉은 잉크가 번졌다. 나도 어머니께 편지를 쓰려다 말았다. 쓸 말이 없었다. 오늘도 이상무. 그게 다였다. 최민수는 군용 수첩을 꺼내 뭔가 적고 있었다. 나는 슬쩍 봤다. 1981년 1월 12일 첫 단독 야간 근무. 그는 글씨를 또박또박 썼다. 초등학생처럼. 김태훈이 옆에서 말했다. 민수야, 떨지 마. 4시간 금방 간다. 최민수가 웃었다. 떨리는 게 아니라 추운 거야. 둘이 낄낄거렸다. 박 병장이 고함쳤다. 웃을 시간 있으면 장비 점검이나 해. 탄창 확인했어. 수통 물 얼었는지 봤어. 최민수가 황급히 일어나 배낭을 들였다. 수통을 꺼내 흔들어 봤다. 물이 철컥거렸다. 아직 안 얼었다. 탄창을 꺼냈다. 실탄 30발. 하나하나 만져봤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나는 그때 막사 밖을 봤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철책, 위 경계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휘익, 휘익.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난로는 지글거렸지만 막사는 여전히 추웠다. 저녁 8시.
취침 나팔이 울렸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최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잠이 안 왔다. 천장을 봤다. 녹슨 철판, 천장. 비가 새는 곳마다 얼룩이 져 있었다. 11시. 기상 나팔이 울렸다. 야간, 근무조 집합. 최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군복을 입었다. 전투복 위에 파카를 껴입었다. 털모자를 썼다. 목도리를 둘렀다. 장갑을 꼈다. 그래도 추웠다. 박 병장이 최민수 어깨를 툭 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졸리면 손전등 켜고 주변 돌아봐. 움직여야 안 언다. 최민수가 대답했다. 예, 병장님. 목소리가 작았다. 그는 M16을 메고 막사 문을 열었다. 눈바람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창문으로 그를 봤다. 손전등 불빛이 눈발 속으로 사라졌다. 그게 최민수를 본 마지막이었다. 그 누구도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평범한 겨울 밤이었다. 평범한 야간 근무였다. 그렇게 시작됐다. 23시 30분. 최민수가 청성초소로 출발했다. 나는 상황실 창문으로 그를 봤다. 철목끈을 턱 아래 단단히 조이고 M16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눈발 속에서 흔들렸다. 산길은 가팔랐다. 초소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다. 발밑 눈은 낮에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얼어붙어 있었다. 군화 밑창이 얼음을 긁을 때마다 짧은 마찰음이 났다. 드드득 드드득.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무전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최민수가 중간중간 헛기침을 했다. 추웠던 거다. 청성초소에는 김동수 일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21살. 입대 1년 차였다. 최민수가 도착하자 김동수는 급하게 장비를 넘겼다. 야, 내려가면 난로 앞에서 졸지 마. 무전기 옆에 붙어 있어. 최민수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는 그 말을 끝으로 산을 내려갔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최민수는 혼자 남았다. 초소는 작았다. 가로 2m, 세로 2m 남짓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지붕은 함석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그락거렸다. 안에는 탄약 상자 하나와 PRC-77 무전기가 전부였다. 최민수는 무전기를 켰다. 지지직 소리가 났다. 상황실. 여기 청성초소 최민수 이병 근무 교대 완료. 나는 무전을 받았다. 청성초소 접수 23시 32분 이상무. 그게 최민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근무일지에 적었다. 청성초소 근무 교대 정상. 시계를 봤다. 23시 33분. 다음 점호는 자정이었다. 30분도 안 남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은 커피였다.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상황실은 조용했다. 난로만 지글거렸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휘익, 휘익. 눈은 계속 내렸다. 창밖이 온통 하였다. 23시 45분. 나는 근무일지에 이상무라고 적었다. 손목시계를 다시 봤다. 23시 46분. 1분 뒤면 자정 점호 시간이었다. 나는 무전기를 잡았다. 청성초소, 정시 점호. 응답이 없었다. 지지직 소리만 났다. 이상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전이 깨끗했다. 나는 다시 호출했다. 청성초소 최민수 이병 응답하라. 여전히 잡음 뿐이었다. 나는 근무일지에 점 하나를 쳤다. 무전 불량 추정. 배터리 접촉 불량일 거라고 생각했다. 겨울엔 자주 있는 일이었다. 추위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접점이 얼어붙었다. 3분 후 다시 호출하기로 했다. 23시 49분. 나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청성초소 응답하라.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제 좀 불안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병장을 찾아야 했다.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탕. 총성이 들렸다. 산 능선 너머에서였다. M16 소리였다. 단발이었다. 나는 멈춰 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막사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야, 저거 사격 훈련하는 중대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시간대에
사격 훈련하는 부대 없다. 이건 근무지 쪽에서 난 소리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 병장이 뛰어왔다. 뭐야, 방금 총소리. 나는 말했다. 청성초소 방향입니다. 최민수 이병, 무전도 안 받습니다. 박 병장 얼굴이 굳었다. 몇 번 호출했어? 3번입니다. 전부 무응답입니다. 박 병장이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청성초소 박정수 병장이다. 응답하라. 잡음만 들렸다.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다. 김중희 소대장이었다. 전투조끼를 걸친 채였다. 어디야? 어느 초소에서 난 소리야? 나는 대답했다. 소대장님, 청성초소 방향입니다. 최민수 이병, 근무 들어간 지 20분 됐습니다. 무전 응답 없습니다. 소대장이 전화를 들었다. 대대 상황실로 보고하는 중이었다. 나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청성초소, 응답하라. 여전히 잡음이었다. 이상했다. 오발이라면 무전으로 보고가 들어와야 했다. 실수로 격발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라도 해야 했다. 아무 말이 없었다. 박 병장이 소대장에게 말했다. 수색조 투입하겠습니다. 소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병장이 막사로 뛰어갔다. 일어나, 총 챙겨 움직여.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눈발이 더 거세졌다. 손전등, 불빛, 3개가 막사에서 나왔다. 박 병장과 2명의 병사였다. 그들이 철책 쪽으로 뛰어갔다. 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오발이 아니라는 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총성은 한 발이었다. 그 후로 아무 소리도 없었다. 최민수는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무전기를 놓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시계는 23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범한 야간 근무가 아니었다. 처음엔 오발일 거라고 생각했다. 배터리 불량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 총성이 실종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박정수 병장이 움직였다. 2명의 병사를 데리고 청성초소로 향했다. 나는 상황실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다. 청성초소, 응답하라. 여전히 잡음뿐이었다. 창밖으로 손전등, 불빛 3개가 산을 오르는 게 보였다. 박 병장과 이철수 일병, 강민호 일병이었다. 그들은 눈을 헤치며 뛰었다. 산길은 가팔랐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중턱을 지나자 안개가 밀려왔다. 골짜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짙은 안개였다.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박 병장이 무전을 쳤다. 상황실. 여기 박 병장. 시야 확보 안 됩니다. 안개 때문에 전방 5m도 안 보입니다. 나는 무전을 받았다. 박 병장님,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소대장이 옆에서 말했다. 적, 침투 가능성도 있다.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 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올라갔다. 뒤따르는 2 병사도 숨을 헐떡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앞사람 군장의 윤곽만 겨우 보였다. 박 병장이 잠시 멈춰섰다. 숨을 골랐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겨울이었다. 그가 이병이었을 때였다. 이 부대에 처음 전입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다. 한 선임이 말했었다. 병장님 예전에 이 근처에서 수색 나갔다가 문발 때문에 길 잃은 소대에 있었다면서요. 박 병장이 물었다. 그래서요. 선임이 대답했다. 한 명이 끝내 못 돌아왔습니다. 나흘 뒤에 계곡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박 병장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었다. 왜 더 안 찾았을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땐 이해가 안 됐다.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이 안개, 이 어둠, 이 눈발, 사람을 삼키는데 충분했다. 박 병장은 고개를 저었다. 최민수를 찾아야 했다. 그는 다시 걸었다. 이철수 일병이 뒤에서 말했다. 병장님 철책 보입니다. 손전등을 비췄다.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다. 경계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박 병장이 무전을 쳤다. 상황실. 여기 박 병장 철책 도착했습니다. 적,
침투 흔적 없습니다. 나는 무전을 받으며 안도했다. 박 병장님, 청성초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 병장이 초소 쪽으로 다가갔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둠 속에 있었다. 손전등을 비췄다. 초소 안이 보였다. 아무도 없었다. 탄약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PRC-77 무전기가 켜진 채로 있었다. 전원은 들어와 있었다. 박 병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상황실 응답하라. 지지직 소리가 났다. 무전기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최민수가 없었다. 강민호 일병이 소리쳤다. 병장님 여기요. 초소 난간 옆이었다. 눈 위에 뭔가 떨어져 있었다. 박 병장이 다가갔다. 철모였다. 최민수의 철모였다. 턱끈이 풀어진 채였다. 박 병장이 철모를 들어 올렸다. 안쪽이 차가웠다. 이철수 일병이 말했다. 병장님 발자국 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다. 눈 위에 군화 자국이 찍혀 있었다. 박 병장이 발자국을 따라갔다. 이상했다. 발자국은 철책 쪽이 아니었다. 반대 방향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다. 박 병장이 중얼거렸다. 왜 이쪽으로 갔지? 적은 저쪽인데. 발자국은 뚜렷했다. 최근 것이었다. 30분도 안 됐을 것 같았다. 박 병장이 무전을 쳤다. 상황실 최민수 이병 초소에 없습니다. 철모 발견했고 발자국은 산 아래 방향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산 아래요. 왜 그쪽으로요? 박 병장이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소대장이 무전기를 빼앗았다. 박 병장 대기하라.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지금 안개가 너무 짙다. 박 병장이 대답했다. 소대장님, 발자국이 지워지기 전에 가야 합니다. 지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소대장이 망설였다. 나는 옆에서 지도를 펼쳤다. 청성초소에서 산 아래 방향은 계곡이었다. 민간인 통제선 안쪽이었다. 왜 그쪽으로 갔을까? 적이 나타났으면 철책 쪽으로 총을 쏘고 무전을 쳤어야 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해가 안 됐다. 박 병장의 무전이 다시 들어왔다. 상황실 발자국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더 기다리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었다. 허가한다. 조심해서 움직여라. 박 병장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무전이 끊겼다. 나는 창밖을 봤다. 손전등 불빛이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안개가 불빛을 삼켰다.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상황실은 조용했다. 실개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나는 무전기를 붙잡았다. 손에 땀이 났다. 소대가 움직였다. 두 개의 조로 나뉘었다. 박정수 병장이 첫 번째 조를 이끌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나는 두 번째 조와 함께 뒤를 따랐다. 산등성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도섭지 방향이었다. 눈은 점점 더 깊어졌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곳도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졌다. 숨이 턱까지 찼다. 체력이 빠져나갔다. 옆에서 김태훈 이병이 헐떡거렸다. 얼굴이 새하였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배낭을 열었다. 여분의 목도리를 꺼냈다. 김태훈 이병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둘러. 오늘 끝까지 가야 한다. 김태훈이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영준 상병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시 걸었다.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이 길게 뻗지 못했다. 안개가 불빛을 흡수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3미터 앞도 안 보였다. 앞 사람을 놓치면 끝이었다. 나는 계속 확인했다. 박 병장님 위치 확인합니다. 박 병장이 대답했다. 여기다. 따라와. 우리는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끊임없이 위치를 확인했다. 여기 따라와. 손전등을 흔들었다.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미 넘어갔으면 어쩝니까? 적에게 끌려간 거면. 옆에서 강민호 일병이 버럭 소리쳤다. 입 닥쳐. 사람 아직 안 찾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 지쳐 있었다. 추웠다. 무서웠다. 최민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산 능선을 따라갔다. 발자국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수색로가 끊겼다. 길이 없었다.
대신 급경사가 나타났다. 거의 절벽에 가까웠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박 병장이 손전등을 아래로 비췄다. 골짜기였다.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발자국은 그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박 병장이 멈춰섰다. 고민하는 게 보였다. 이철수 일병이 말했다. 병장님, 로프가 없습니다. 더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박 병장이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여기서 멈출 거면 애초에 찾으러 나오지도 말았어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박 병장이 발을 내디뎠다. 조심스럽게 경사를 내려갔다. 우리도 따라갔다. 눈이 미끄러웠다. 발밑이 불안정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그때였다. 앞에서 비명이 들렸다. 강민호 일병이었다.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졌다. 옆으로 쓰러지며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철수 일병이 소리쳤다. 민호야. 그가 강민호 군장을 붙잡았다.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다. 강민호가 멈췄다. 이철수가 그를 끌어올렸다. 강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고맙다, 철수야. 이철수가 대답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야.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다. 쿵쾅 쿵쾅. 박 병장이 뒤를 돌아봤다. 괜찮아. 강민호가 대답했다. 예, 병장님, 괜찮습니다. 박 병장이 다시 내려갔다. 우리도 따라갔다. 발자국은 계속 이어졌다. 점점 더 아래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최민수는 왜 이쪽으로 왔을까? 적도 없는데, 초소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었다. 박 병장이 무전을 쳤다. 상황실, 발자국 계속 따라가는 중입니다. 경사 심합니다. 소대장이 대답했다. 박 병장 무리하지 마라. 위험하면 철수해. 박 병장이 말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발자국이 끊어지는 곳까지만 가겠습니다. 무전이 끊겼다. 우리는 계속 내려갔다. 눈발은 더 거세졌다. 바람이 불었다. 휘익, 휘익. 귓가가 얼얼했다. 손이 감각이 없었다. 발도 감각이 없었다. 그냥 움직였다. 기계처럼. 앞사람 뒤를 따라, 발자국을 따라, 끝까지, 최민수를 찾을 때까지. 박 병장이 멈춰섰다. 나는 그 옆에 섰다. 손전등을 비췄다. 발자국이 끊겼다. 여기서 끝났다. 눈 위에 뭔가 있었다. 박 병장이 몸을 숙였다. 주워들었다. 수통이었다. 최민수의 수통이었다. 뚜껑이 열린 채였다. 물이 쏟아져 있었다. 얼어붙어 있었다. 박 병장이 주변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최민수가 없었다. 발자국도 여기서 끝이었다. 박정수 병장이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였다. 발자국을 따라갔다. 급경사 아래였다.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졌다. 끊겼다. 박 병장이 멈춰섰다. 우리도 멈췄다.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췄다. 그때 이철수 일병이 말했다. 병장님, 여기요. 옆쪽이었다. 발자국이 짧게 이어져 있었다. 이상한 방향이었다.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꺾인 것 같았다. 박 병장이 다가갔다. 나도 따라갔다. 눈더미가 쌓여 있었다. 잡목이 엉켜 있었다. 그 사이에 뭔가 보였다. 어두운 구멍이었다. 박 병장이 손전등을 비췄다. 참호였다. 옛날 참호였다. 입구가 반쯤 눈에 묻혀 있었다. 강민호 일병이 말했다. 병장님, 이거 옛날 선배들 쓰던 관측소 참호 아닙니까? 박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예전에 쓰다가 폐기된 거야. 나는 참호 입구를 봤다. 컴컴했다.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박 병장이 몸을 숙였다. 귀를 기울였다. 우리도 숨을 죽였다.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때였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 목소리 같았다. 이철수가 속삭였다. 병장님 밑에서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립니다. 박 병장이 참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도 따라갔다. 모두 귀를 기울였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박 병장. 또렷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사람이었다. 박 병장이 허리끈을 풀었다. 소대용 랜턴을 꺼냈다. 참호 안쪽으로 비췄다. 불빛이 내려갔다.
어둠 속이 보였다. 얼어붙은 흙벽이 보였다. 부러진 강목이 보였다. 그리고 그 끝에 뭔가 보였다. 팔이었다. M16을 부여잡은 팔이었다. 박 병장이 소리쳤다. 민수야, 최민수. 대답이 들렸다. 병장님, 여기 있습니다. 최민수였다. 살아 있었다. 박 병장이 랜턴을 더 비췄다. 최민수가 보였다. 몸이 비스듬히 끼어 있었다. 흙벽과 강목 사이에 꽉 끼어 있었다. 얼굴이 새하였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 박 병장이 말했다. 다쳤어. 최민수가 대답했다.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박 병장이 돌아봤다. 철수야, 로프 있어. 이철수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병장님. 박 병장이 혀를 찼다. 무전을 쳤다. 상황실. 최민수 이병 발견했습니다. 참호에 빠져 있습니다. 로프 필요합니다. 소대장이 대답했다. 위치 확인. 지금 지원 나간다. 박 병장이 다시 참호를 내려다봤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올라간다.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장님, 총소리. 일부러 쐈습니다. 박 병장이 멈췄다. 최민수가 계속 말했다. 안 들릴까봐 신호 보낸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총소리가 구조 신호였다는 말이었다. 우리가 적의 총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긴장했던 그 총성이 최민수가 살아있다고 알리려고 쏜 거였다. 박 병장이 중얼거렸다. 이 자식이. 잘했다, 민수야.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최민수는 참호에 빠졌다. 어둠 속에 갇혔다. 추웠다. 무서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총을 쐈다.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찾아왔다. 박 병장이 말했다. 민수야, 절대 눈 감지 마. 곧 올라간다. 최민수가 대답했다. 예, 병장님. 목소리가 작아졌다. 박 병장이 다급해졌다. 민수야, 대답해. 최민수야. 최민수가 다시 대답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박 병장이 안도했다. 우리도 안도했다. 찾았다. 최민수를 찾았다. 살아 있었다. 이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됐다. 박정수 병장이 소리쳤다. 참호 입구 넓혀. 빨리. 우리는 손으로 눈을 파냈다. 얼어붙은 흙을 긁어냈다. 손이 쉬었다. 장갑이 찢어졌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철수 일병이 말했다. 병장님, 로프가 없습니다. 박 병장이 허리끈을 풀었다. 이거 써. 탄띠도 풀어. 우리는 허리끈을 풀었다. 탄띠를 풀었다. 하나씩 이었다. 임시줄을 만들었다. 5개를 이었다. 박 병장이 말했다. 누가 내려갈 수 있어? 가장 가벼운 사람. 김태훈이 손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김태훈이 줄을 잡고 참으로 내려갔다. 천천히 내려갔다. 우리는 위에서 줄을 잡았다. 손전등을 비췄다. 김태훈이 바닥에 도착했다. 최민수 겨드랑이를 끌어안았다. 위로 신호를 보냈다. 올려. 박 병장이 소리쳤다. 다 같이 당겨. 하나, 둘, 셋. 우리는 줄을 당겼다. 온 힘을 다했다. 최민수가 천천히 올라왔다. 무거웠다. 젖은 군복 때문이었다. 계속 당겼다. 팔에 힘이 빠졌다. 멈추지 않았다. 최민수 얼굴이 보였다. 새하였다. 박 병장이 손을 뻗어 최민수를 끌어올렸다. 최민수가 눈 위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였다. 박 병장이 물었다. 다쳤어. 어디 다쳤어? 최민수가 말했다. 발목. 왼쪽입니다. 박 병장이 장화를 만졌다. 최민수가 신음했다. 장화가 부풀어 있었다. 박 병장이 말했다. 벗기지 마. 그대로 둬. 방한복을 벗어 최민수에게 덮어줬다. 민수야, 이거 입어. 최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고맙습니다. 박 병장이 최민수 손을 꽉 잡았다. 살았어, 이 자식. 쓸데없이 근성 하나는 좋다. 목소리가 떨렸다. 박 병장 눈이 붉어져 있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손도 못 잡았을 뻔했다는 걸 알았다. 무전이 들어왔다. 후송대가 올라온다는 내용이었다. 10분 뒤
김중희 소대장이 도착했다. 최민수를 봤다. 다쳤나? 최민수가 대답했다. 발목 다쳤습니다, 소대장님. 소대장 얼굴이 굳어 있었다. 보고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근무 중 단독 행동. 허가되지 않은 사격. 규정 위반이었다. 소대장도 고민했다. 수색 강행한 자신의 판단도 책임이었다. 후송대가 들 것을 가져왔다. 최민수를 눕혔다. 담요를 덮었다. 최민수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소대장이 대답했다. 일단 치료부터 받아. 나머지는 나중에. 들것이 산을 내려갔다. 우리도 따라갔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벽 5시. 밤새 산을 헤맸다. 며칠 뒤 대대 지시가 내려왔다. 이 사건은 크게 알리지 않는다. 구두 경고로 마무리. 근무 수칙 더 엄격히 하라. 그게 전부였다. 최민수는 발목 골절과 동상 진단을 받았다. 후송됐다. 몇 달 뒤 후방 부대로 전출됐다는 소식만 들었다. 중대 일지에는 짧게 적혔다. 야간 경계 중 실족 사고 인원 무사 후송. 한 줄. 하지만 그날 밤 수색에 나섰던 우리에게는 한 줄로 정리될 일이 아니었다. 그 총성, 그 참호, 그 추위. 잊을 수 없었다. 수십 년이 흘렀다. 이제 나는 60이 넘었다. 머리가 희끗해졌다. 허리도 아프다. 그때 이병이었던 최민수도 지금은 50 중반일 것이다. 박정수 병장도 예비역이다. 어디선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겨울이 되면 나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TV에서 산악사고 뉴스가 나올 때면 리모컨을 멈춘다. 안개, 눈발, 총성. 그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 군대 얘기 하나 있으시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땐 다 그랬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 총성은 아직도 살아있다. 적의 사격이 아니었다. 사고도 아니었다.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도와달라는 외침이었다. 몇 해 전이었다. 예비군 동기 모임에 나갔다. 누군가 최민수 이름을 꺼냈다. 지금 지방 어딘가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다. 조용히 산다고 했다. 누군가 번호를 알아봤다. 나에게 건넸다. 연락해 보시라고. 나는 받았다. 핸드폰에 저장했다. 며칠을 고민했다. 전화를 걸까? 안부를 물을까? 결국 걸지 못했다.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날 참호에서 올려다보던 최민수 얼굴이 떠올랐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눈빛이 간절했다. 병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린다. 그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근무 사고였을 것이다. 중대 일지에 한 줄로 적힌 사건. 야간, 경계 중 실족 사고.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어디까지 찾을 것인가? 언제 포기할 것인가? 추웠다. 안개가 짙었다. 위험했다. 규정도 있었다. 책임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갔다. 박 병장이 먼저 움직였다. 우리가 따라갔다. 발자국을 따라갔다. 산을 내려갔다. 경사를 내려갔다. 그리고 찾았다. 눈과 흙더미 아래에서, 참호 속에서 그 미약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옳았다고 믿는다. 만약 우리가 포기했다면, 만약 박 병장이 상황실로 돌아갔다면 최민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것이다. 며칠 뒤에야 발견됐을 것이다. 선임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처럼, 길 잃은 소대원처럼. 나는 가끔 혼잣말을 한다. 야간 경계 중 들렸던 그 총성. 실종된 소대원은 사실 늘 우리 발밑 가까이 있었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군 생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다. 계급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제대도 아니고, 그날 밤, 안개 속, 참호 속, 최민수를 찾았던 그 순간, 박 병장이 최민수 손을 꽉 잡았던 그 순간, 그게 내 군 생활의 전부다. 이제 겨울이 올 때마다 나는 창밖을 본다. 눈이 내리면 그날 밤을 떠올린다. 총성을, 안개를, 발자국을, 그리고 참호 속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를. 병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찾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